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드디어 일본에 도착을 했죠. 엄청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기 전에 이미 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방 안보에 관한 4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4대 원칙이란 제 용어입니다. 첫째, 자체 핵무장은 없다. 둘째,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한미일 삼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 MD에 관한 감시 정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오늘 이 같은 사정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 관한 VOA의 보도입니다. 신문 기사의 흐름과 4대 원칙의 순서가 달라서 4대 원칙이 3, 4, 1, 2의 순서로 제시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북핵 위협 등 한반도 현안과 미국, 일본과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일각에서 나온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고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엄청난 출사표고 지금 국방 안보에 관한 여러 그 관점들을 정확하게 짚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4대 원칙의 첫 번째, 자체 핵무장은 없다. 이 동북아는 세계 최대, 세계 최민감 화약고입니다. 제일 먼저 이 자체 핵무장을 안 해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정치 문화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은 문재인, 이재명 보유국입니다. 한국은 더민당 보유국입니다. 대통령과 국회를 이런 자들, 이런 집단이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민감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에 있는 국가가 이 핵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 이거는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자체 핵무장 없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말 바꾼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애초에 언론이 잘못 전했고 그것을 한국말의 그 어감을 언론이 아마 고의적으로 비틀어 가지고 영역을 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또 미국 언론에 날뛰었고 심지어는 한국말 어감을 잘 안다고 하는 VOA의 조민정 기자 같은 사람까지 같이 날뛰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 한번 직접 보시죠.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쳐봐요. 가설적으로 말이야. 내가 그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보석 가게에서 가게 주인을 흉기로 찌른 다음에 그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튀었을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게 인간의 도리상 말이지. 따져보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걸 언론에 한국 언론이 미국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백모 said he could 혹은 he can 다운표 치고 he can kill the owner with knife 혹 he stabbed the owner with knif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 다음은 미국 언론이 그걸 받아서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민정 씨를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 사람은 한국말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잘하잖아요. 조민정 씨. VOA에. 근데 이게 언론의 오보, 언론 플레이다라는 걸 모르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같은 이 플레이를 했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옮길 때는 이럴 때는요. 그 가정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부사로 hypothetically, 가설적으로 말해서 we might may보다도 더 약하게 we might arm ourselves with nuclear weapons or ask the US to deploy their arms, their weapons
인하우 칸츄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뭐 핵무장을 할 수도 있고 미국에게 그 저기 뭐야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이 나와야죠. 번역을 할 때. 악질적이에요. 이거 번역하는 그 영어 아주 도사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개판으로 번역을 했고 그걸 미국 언론이 좋다고 잡아가지고 잡아 돌렸고 VOA의 조민정 같은 사람도 같이 거기에 춤을 추고 참 이상해요. 네. 좀 많이 이상합니다. 이 그 자체 핵무장이 없는 안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의 정치 문화가 지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지배층의 사고 방식이 뭔지 어두컴컴해요. 좀 그 문제예요. 일단 메이지 때부터 이게 물신숭배, 화혼양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의 혼은 그대로 지키고 서양으로부터는 그 엔지니어링과 기술만 받아들인다. 뭐 이거예요. 결국 화혼양제라는 게. 심지어는 일본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본따서 일본의 국가 종교를 만들었죠. 신토. 신토가 그전에는 그렇게 절대성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대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청일전쟁에서 쥐어패니까 중국이 굴욕감을 느끼고 급진화됐고 러일전쟁에서 쥐어패니까 러시아가 공산혁명의 길로 내달렸고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는 거를 보고 멀쩡한 독일 같은 데도 야 이거 뭐 아무것도 따질 거 없는 거야. 수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정신적 가치 중요하지 않아. 물질이 최고야 하고 날뛰어버리니까 이게 나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서 사실상 진 상황에서 아주 극악한 발악을 했죠. 미국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얄타 야합을 해서 소련 보고 야 한반도까지 전체 다 가져가. 그 대신에 관동군만 어떻게 좀 감당해줘. 그렇게 미국이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게 45년도 초예요. 그러니까 분단의 원인이 사실은 일제의 극악한 발악이에요. 전쟁 다 져놓고도 극악하게 마지막까지 발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패전을 하면서 관동군을 느닷없이 소련군에 투항을 시킴으로써 중공군, 모택동군을 중무장시키는 그러한 무기를 제공을 했죠. 100만 대군이니까 그게. 그 다음 패전 이후에 이 속마음은 우리는 당시 말이야 게임대로 했을 뿐이야. 판이 우리는 희생자지. 뭐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랬었다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초부터 중국 티우기에 앞장섰죠. 가장 먼저 중국에 들어간 자본이 동남아에 있는 화교 자본, 그 다음에 대만 국민당 쪽에 대상, 타이샹, 그리고 일본 자본, 이 세 개가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 말부터 한 25년 동안 아베 그 총리의 외할아버지일 거예요. 기시 총리, 기시 외무상인가 그때부터 적십자사를 내세워서 인도적이다라는 그러한 명분 아래 제일교포 북송을 한 10만 이상 했죠. 한 20여 년 동안. 황당한 거는 그 북송 한가운데에서 그 조총련계 간첩 조직이 아주 날뛰니까 북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문세관 같은 자가 튀어나왔는데도 여전히 북송하고 여전히 조총련 내버려 뒀어요. 예, 조총련 키워줬고. 그 다음에 조총련 대북송금을 방치했죠. 예, 그러니까 해방 이후, 특히 6.25 이후, 뭐 해방 이후, 해방서부터 6.25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6.25 이후에 혹은 북한의 정식 수립 이후에 계속해서 송금을 방치를 해서 그 송금액을 다 따지면 원리금 만약에 계산하면 뭐 DJ가 퍼준 햇볕에 따블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1차, 2차 오일 쇼크 거치면서 참 죽을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일본은 그때 잘 나갈 때고 우리 일본은 영해에 그 핵무장한 그런 그 배들이 다니는 거를 용납을 못 하겠어요. 근데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영해를 축소하겠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영해를 축소함으로써 지금 저 빨간 선은 중국 전함이 저렇게 뺑글뺑글 돌 수 있어요. 일본을. 그다음에 저 연두색 선은 러시아 배가 뺑글뺑글 돌아요. 저렇게. 그 축소하는 라인 중에 하나가 스시마 쪽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대한해협과 동해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중국이 크고 북한이 좀 세상 시끄럽게 하고 이래야 일본이 좀 숨 쉬는 그런 세상이 된다.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세상에 일본 정도의 그런 물질적 수준과 과학 수준에 달한 나라가 국회의원직을 세습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직이 세습이 되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정치 문화가 일본 정치 문화가 이게 신뢰성이 안 가는 데라고요. 한국은 정치 문화가 굉장히 위험하고 일본은 굉장히 어두컴컴한 데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럼 일본도 핵무장 하겠다고 나서거든? 그럼 한국도 핵. 정치 문화 위험한 나라인데. 일본도 핵. 정치 문화가 어두컴컴한데. 속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위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위험한, 가장 민감한 화약고인 동북아시아야. 그럼 미국은 뭐가 되냐고. 말이 안 되죠. 미국 의사에 반해서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계대전이 촉발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거든. 뿐만 아니라 세계 핵 확산 금지 체제가 붕괴하죠. 그러니까 골빈 미국 학자들 중에 일부가 혹은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일본과 한국을 핵무장시키는 게 낫습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미국 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식으로 또 포장해가지고 떠들고 그걸 받들어가지고 유승민, 뭐 홍준표, 원유철, 태영호 이런 자들이라고 태영호는 또 최고위원까지 당선이 됐어. 나는 그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봐요. 알만한 사람이거든요. 외교관으로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세상도 보고 저쪽 세상도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 저 같으면 간첩이라고 생각해요. 간첩스럽다고 생각해요. 북한 간첩이 아니라 중국 간첩. 전 태영호 씨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이 몽사 몰라가지고 날뛰면은 몰라서 날뛰나 보다 하겠는데 알만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태영호랑 유승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위험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태영호 씨 아니면 말씀하세요. 제가 출연시켜드리고 마음대로 떠들게 해드릴게. 저한테 물론 반박은 좀 당하겠지만.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혹은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다들 어려울 때인데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왜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활용해야 되나. 근데 우선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전술핵 배치가 무의미하다. 이게. 윤 대통령이 이미 말했잖아요.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미 지상 배치 전술핵이 없습니다. 모든 전술핵은 항공기 투하하는 B-61-12입니다. 이거는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4단계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중해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 지중 충격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괴력이 공중폭발 대비해서 공중폭발력 대비해서 15에서 25배예요. 그래서 이 핵무기 반대하는 그런 국제적인 단체 ICAN의 그런 웹사이트 보면 50킬로톤짜리 하나 떨어뜨리면 얘가 그 파괴력이 한 25배 세기 때문에 실제로는 1.25 메가톤급의 그런 파괴력을 갖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웹사이트에. 자, 이 미국 항공기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잖아요. 한반도에. 언제든지 날아와요. 그리고 한반도 자체 안에 전술핵 보관 시설을 두는 거를 검토할 수는 있는데 그거 이제 CSIS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전술핵 배치 말고 전술핵 보관 시설만 좀 미리 지어놓으면 어떻겠냐. 저는 그것도 좀 아니다. 이게 중국 공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극악한 종중 종북의 반핵 시위의 어떤 먹잇감이죠. 사드가 이제야 좀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사드 성주 시위에 그냥 일반인만 갔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원불교가 종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종단 이름 걸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데는 이제 신부 중에 일부 집단인데 원불교는 종단 이름을 걸었다고요. 그럼 원불교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4대 종교 안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분히 따져보면, 이제 차세 원칙의 두 번째, 이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이용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전략 폭격기가 서해로 수시 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서해 비행의 의미는 이겁니다, 중국한테. 중국 경고예요. 야, 북에 말이야, 핵과 미사일이 너희 것인지 다 알아. 그 북 내세워서 불장난하지 마. 너희 그거 작살나는 수 있어. 그래서 서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이제 킹스베이 잠수함 기지에서 미국의 14척밖에 없죠. 핵무장 원자력 잠수함 SSBN.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탑승을 한 걸 또 이렇게 탑승해서 보여줬죠. 그리고 미국과 함께 이제 공동 기획, 그러니까 이제 그 핵을 어떤 조건에서 쓴다. 결국 확장 억지력이라는 건 억지력은 미국을 위해서 핵을 쓰는 거를 억지력이라 그러고요. 확장 억지력은 동맹을 위해서 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에서는 핵을 쓴다라는 걸 세세하게 정하는 거가 이제 기획이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핵을 썼을 때 이미 핵을 쓸 정도가 되면 이게 북한을 접수 평정해야 되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 종합적인 그 작전을 같이 훈련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기획 훈련이 따라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획 훈련을 하고 미국에서 하고 그거를 저기 그 킹스베이로 옮겨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기획 훈련에 참여했던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핵무장 원잠에 탑승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렵에 2월 27일에 부산에 그 미국 공격 원잠 SSN이라 그러죠. 공격 원잠은 이제 그 핵 탄도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지만 상대방 항공모함이나 상대방 전함을 깨뜨리는 아주 살벌한 원잠이죠. 미국의 공격 원잠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종류입니다. 제일 작은 게 로스앤젤레스급. 그게 그게 어제는 제가 20몇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료 보니까 40대쯤 지금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격 원잠 중에 이제 큰 게 이번에 호주에 주는 그게 최신형이죠. 버지니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버지니아급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시도했던 게 있어요. 시울프급 세 대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지니아가 22인가 21고 시울프가 4개고 그래가지고 합계 아무튼 63척이 되더라고요. 64척. 예. 64척이 돼요. 예, 공격 원잠이. 그래서 그 공격 원잠이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그렇게 제일 작지만 미국 공격 원잠의 주축이고 이 작기 때문에 한반도 근해에 적합하죠. 이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원잠은 한반도에서 무리로 떠오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큰 그 미사일, 그 토마호크 미사일 잔뜩 갖고 있는 SSGN이라고 하는 거, 그거 154발 갖고 있죠, 토마호크. 그게 가끔씩 한반도 그 부산이나 이런 데 방문한 적은 있었어도 저는 공격 원잠 방문하는 건 제 기억엔 처음이에요. 이거 여기 와 있다 이 소리죠,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공격 원잠이 만약에 64척이라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한 40척 이상 될 거고 그 40척의 절반 20척은 다 이 서태평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일본 근처에 한 7, 8척은 들어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꼼짝 마라 이거지. 한마디로 꼼짝 마라 그 소리예요. 네.